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컨텐츠로 찾아뵙는데요. 요새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약물, 보디빌딩 이제 대회 관련해서 이제 들을 가리는 그런 대회에 내추럴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약간 약물을 이미 사용했던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대회에서 이제 입상을 하게 된 케이스가 돼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IFBB라고 하는 이제 가장 저명한 이제 보디빌딩 단체 프로카드를 획득하기 위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디빌딩 업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크로스핏 체육관을 하고 있고 보디빌딩 쪽하고 이제 크게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운동 유튜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영상들도 좀 확인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뭐 업계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디빌딩 자체를 스포츠로서 보디빌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쇼적인 부분으로 많이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 보디빌딩으로 가려면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이즈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위해서 약물을 사용을 해야 되고, 프로 보디빌딩까지 안 가시는 분들이 뭐 내추럴로 경쟁을 한다, 뭐 이런 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어떤 경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반인들까지 지금 약물을 쓰는 그런 사태로 만연하게 돼버렸잖아요.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사용한 선수들이 월등하게 몸이 좋죠. 누가 봐도 그거는 뭐 도통 어떻게 해야 이런 몸이 만들어질까라는 수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눈을 의심하게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사이즈와 모습들, 뭐 당연히 운동은 열심히 하겠지만 어쨌든 약물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그 기준의 몸들이 있고, 또 꼭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짧은 시간의 변화를 위해서 일반인들을 가르치는 선수들이 그런 약물을 사용하게 권하거나, 또 그런 일반인들이 모르는데 속여서 복용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았다고 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당연히 외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본인의 몸에 정확하게 효과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약물들을 사용하기까지 됐는지,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시작했던 그 시기에 1998년, 99년 요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그때도 헬스장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그런 사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사람이 운동을 하면 저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라고 느낌과 동시에,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와, 저건 너무 징그럽다, 너무 과하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람마다 이제 운동에 대한 목적은 다르지만 내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도 키우고 이러면서 일상생활에 어떤 건강도 얻고 활력도 얻고 뭐 자신감도 얻고 이런 이제 목적으로 운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 보디빌딩의 세계는 근육의 사이즈와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겨루는 대회인데, 거기에서 이미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그렇게 크게 언급하지 않는 그런 대회,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보디빌더들의 약물 남용으로 인해서 너무나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정말 이제 미적인 부분을 가리는 부분이 아니라 지상에서 얼마나 괴물스러운 그런 사이즈의 몸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가로 이렇게 이제 판이 바뀌어버린 시기가 2000년대부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그 대단한 사람들, 뭐 로니 콜먼이라든지 도리안 예이치라든지 이런 막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우승했던 챔피언 출신들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당연히 저는 보디빌더로서의 운동을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면서 멋있는 몸은 따라가고 싶다, 이런 몸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와, 저렇게 커지고 싶다,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요새는 이제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뭐 피지크 대회라든지, 사이즈가 그 정도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피지크 같은 경우는 해변가에서 봤을 때 와,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정도의 멋진 몸들을 찾는 대회인데, 이제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뽑는 대회에서도 그 약물의 사용 자체가 굉장히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약물 사용자냐 아니냐라는 거를 따지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거고요. 불시에 누군가를 찾아서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약물을 검사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그런 검사를 받을 수도 없죠.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가 아니고 동호인 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선수로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런 검사를 받고 싶어도 도핑방지위원회 같은 데에서 검사를 해주질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자기가 약물을 사용하든 안 하든 뭐 누군가한테 제재를 당할 일이 없는 거죠. 그 대회에
내추럴이 아닌, 그러니까 내추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라이프타임 내추럴이라고 해서 자기가 운동을 하고 뭐 어쨌든 세상 살아오면서 절대로 그런 이제 불법적인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라이프타임 내추럴이 진정한 내추럴이고, 내추럴이 아니고 그런 약물을 썼다가 몇 년 이상을 끊었다가 그런 사람들이 나 이제 약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추럴 대회를 나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대회를 참여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그런 분들이 또 입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추럴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자체가 저는 이제 업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약물 사용 자체를 허용하는 대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순수하게 완벽하게 정화한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세계적인 무대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결국은 도핑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회 자체가 없어지거나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우리 이제 도핑 검사를 해서 도핑 자체에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면 챔피언 박탈을 하겠다, 이런 게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게 도저히 없어질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크로스핏 대회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크로스핏 때에만 보고 룰북에 약물에 대한 규정이 엄청나게 많이, 그다음에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고 적발되면 안 된다라는 정확한 룰북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사다라든지 와다라든지 세계 안도핑위원회에서 이제 규정한 그런 약물들을 갖다 놓고 스포츠로서 너가 운동의 어떤 퍼포먼스를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평등하지 않게 경쟁하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약물이고,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불시에 너네들을 검사할 수도 있고, 이거에 적발이 되면 어떤 선수로서의 출장할 수 있는 그 기간도 몇 년 이상, 5년 정도, 크로스핏은 5년 정도 정지될 수 있고, 본인이 순위권 안에 들면 순위가 박탈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크로스핏이 이제 좀 더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면서부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약물 적발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스포츠 선수로서 더 좋은 기록을 내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은 모든 선수들이 받기 때문에 적발이 되고 있고, 적발되는 선수들은 처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보디빌딩은 없잖아요. 프로 보디빌딩,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다라고 하는 대회가 약물을 허용을 하는데,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나라에서 어떤 힘 있는 유튜버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좀 더 알게 돼서 경각심을 가져서 절대 이런 약물 사용을 오남용하지 않게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움직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 클래스의 프로 보디빌딩을 지향하는 선수들이 약물을 사용하는 부분까지 막을 수도 없을 것이고, 내추럴 대회에 내추럴이 아닌 사람이 나와서 경쟁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추럴이라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라이프타임 내추럴이라고 해도 그거를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수준의 검사가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저명한 단체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스터 올림피아 같은 단체가 약물 사용을 하지 않고 순수한 스포츠맨십에 입각한 그런 경기로 가야 되는 건,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이상 말 그대로 지상 최강의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뽑는 그런 쇼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이 된다고 하면 바뀌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 크로스핏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원님들한테 약물을 복용하라 이런 얘기 자체를 할 일이 없고요. 그 정도로 메이저 운동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충제 같은 경우도 크게 권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잘 먹고 이렇게 운동하면 된다, 잘 휴식해라 이렇게 하는데, 무슨 약물까지 권할 그런 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직은 크로스핏 쪽은 약물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쪽은. 물론 거기에서도 순위를 내려고 하는 선수들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크로스핏을 좋아하는 회원님들이 약물을 복용을 하고 이럴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제 크로스핏 같은 경우는 외관상에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본인의 어떤 퍼포먼스를 증대시키는 쪽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고, 그게 확실하게 어떤 선수층과의 어떤 갭이 있고, 대부분이 이제 즐기면서 운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 사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노출이 되는 거는, 사실 그런 소문조차도 회원들이 한다, 소문조차도 들은 적은 없어요. 원래 그런 게 다 소문들이 돌잖아요. 소문들이 돌면서 이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크로스핏 쪽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상위 레벨에 있는 선수들도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한다고 한들 탑 클래스 선수들과 경쟁할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본인의 신체적인 부분이라든가 건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위험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크로스핏이라든지 펑셔널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 또는 스트렝스 강화를 위해서 내 3대 중량을 올리고 싶고 역도 중량을 올리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불법적인 약물에 손대시면은 안 될 거고요. 그렇게 한다고 한들
누가 크게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매니아층들이 두텁게 하고 있고 사실은 약 상업적인 부분하고 많이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미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좋으면 그걸 통해서 SNS라든지 개인 프로필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대회 입상 경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미적인 부분에 갈망이 크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목적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보여지는 모습, 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대회를 통해서 본인이 얻어갈 수 있는 브랜딩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만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다른 운동들 같은 경우 크로스핏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운동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레슨을 받고 PT를 받고 그 사람의 그룹 수업을 듣고 그 사람의 체육관을 찾아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하는 인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외모 중심적인 어떤 것으로 모든 운동 비즈니스가 흘러가고 있다는 게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고 외모 지상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져야만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리의 어떤 신체를 좀 잘 움직이고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운동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약간의 흐름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데 자유 경쟁 시대다 보니까 솔직히 통제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고요. 좀 씁쓸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영혼을 팔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본인의 어떤 생계를 책임져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실 나중에 다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담보로 제가 할 만큼의 동기부여가 없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운동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체 이런 부분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수한 마음으로 운동을 좀 즐기시고 본인의 생활을 좀 가다듬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BC 코치였습니다.